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 좋은 기운으로 한국 경마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오늘 혈통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1부에서는 작년 경마를 혈통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 2부에서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활동할 시스말, 믹스고를 비롯해서 신규 시스말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혈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강태성 위원, 그리고 경마 박사, 서울마주협회 신영희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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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여러분 작년 코리아컵에서 우승했던 딕테이언 기억하시죠? 이 딕테이언이 작년 코리아컵에서 지방 경마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그레이드급 경주에서 우승을 한 건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펼쳐진 모레주로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도쿄 다이쇼텐에서 이 딕테이언이 우승을 하면서 현지에서 아주 화제가 됐었다고요. 第71回東京大商店枠入り完了スタートしました。ナチュラルライズを捉えて鳴神前に出るか、その外からミッキーファイト、さらには10番ディクテオン、内からアウトレンジも伸びてくる、先頭変わって13番ミッキーファイト抜け出すところ、内からアウトレンジ、外からディクテオン200を切った、3頭が広がってその後ろに鳴神キングズソード、先頭13番ミッキーファイト、外からディクテオンが並んで捉えるか、アウトレンジ3番手ミッキーファイト、外からディクテオンだ、これ地元多いディクテオン。 예, 아무래도 딕테이언이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추임력으로 우승을 거두었는데 코리아컵에서의 우승 이후에 딕테이언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봅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말이긴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일본 지방 경마장 그리고 중앙 경마장 말들이 딕테이언의 성장세를 보고 앞으로도 좀 좋은 말들이 코리아컵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딕테이언은 이어지는 경주 사우디나 두바이를 겨냥할 거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일단 두바이 월드컵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컵은 아직까지 미정이고 지금 현재 일본 모래주로 최강마라고 할 수 있는 포에브영이 사우디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대결이 성사가 될지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한 딕테이언을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코리아컵 준우승마였죠. 홍콩의 첸첸 글로리도 이 홍콩의 국제 경주 홍콩컵에서 그 유명한 낭만 용사라고 하죠. 로맨틱 워리어와 대적을 했다면서요? Racing. He was first out, Romantic Warrior. Cheng Cheng Glory ridden for pace, so too Bellagio Opera. And that blue and white is Romantic Warrior. He moved up to take the lead off Galen. Cheng Cheng Glory's on the inside. Then Straight Aaron and Bellagio Opera. 2:20 to go. It's Romantic Warrior. 3 in front of Bellagio Opera. Cheng Cheng Glory. The leader though is Romantic Warrior. He's 3 in front. Bellagio Opera. It's history. It's cup number 4. 그 홍콩컵이면 아무래도 이제 홍콩에서 클래식 경주로는 내노라는 전 세계 말들이 역시 다 참가하는 그런 경주인데 코리아컵에서 그 준우승을 차지했던 첸첸 글로리가 6위를 차지했는데 6위기는 하지만 경주 내용을 보면 거의 한 3위 정도를 했어도 무방한 그런 경주력을 보였던 거라서 저 역시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리아컵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말이 국제에 걸출한 경주에서 또다시 좋은 성적을 내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커지기는 하더라고요. 동경대상전에 1위와 5위의 차이가 7마신 차이가 났었는데 우리가 코리아컵을 봤을 때 딕테이언하고 스피디형이 7마신 차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피디형도 동경대상전에 나갔으면 5등 안에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그러네요. 좀 해볼 만큼 우리말도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외국의 강자들과 터무니없는 경주력을 갖지는 않는구나. 이런 조금 기분 좋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스피디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스피디형이 그동안 이 동갑내기 글로벌 히트에게 밀렸다가 작년 대통령배에서 우승하면서 연도 대표마와 최우수 국내 산마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시리즈 최우수마들의 혈통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니피의 마지막 직계자손 스피디형이 연도 대표마가 되면서 매니피의 영향력이 마지막까지 빛을 냈고요. 우승마, 부마가 근데 모두 다르네요. 예,
좀 특이한 점이죠.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절대 강자급 시스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스피드형은 뭐 중장거리 모두 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강의 마일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매니피의 피 마지막 혈통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 시스말로 갔어도 매니피의 피를 후대에 전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체우스 스테이어에는 글로벌 히트인데 투안핸드 서브 자마입니다. 자마군이 좀 탄탄하다는 점이 강점이고, 체우스 스프린터였던 빈체로 카발로는 카우보이 칼의 자마입니다. 카우보이 칼 같은 경우는 인식이 대상급에서는 조금 약하다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레이드급, 그것도 단거리 모든 경주를 수입하면서 카우보이칼 자마들도 단거리에서의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언캡처드 같은 경우는 매년 좀 대상급의 경주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올드 패션드는 매니피와 좀 비슷한 성향을 보이면서 자마들이 좀 탄탄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활약했던 말들의 혈통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작년 리딩사이어 순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리딩사이어 순위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좀 먼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리딩사이어라는 것은 이제 그 한 해 동안 그 시순말의 자마들이 벌어들인 상금을 다 합산해서 그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순위를 매기게 되는 지표인데요. 리딩사이어의 가장 그 중요한 조건들이 자마수가 일단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대형마가 나오지 않더라도 골고루 자마수가 많은 상태에서 상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에는 쉽게 이제 리딩사이어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마들이 고르게 활약하는 경우를 또 볼 수 있는 지수를 따로 마련을 했다면서요? 예, 그 수치가 바로 AEI, 즉 다시 말해서 에버리지 어닝 인덱스, 평균 소득 상금입니다. 평균 소득 상금 같은 경우는 1이 평균입니다. 1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더 많이 벌었고 1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좀 적게 벌었다. 근데 좀 이 수치에서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자마들의 숫자가 많으면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작년 리딩사이어는 누군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시스말 판도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니피 이후에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여 두의 그 시순말들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겠고, 한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연속 리딩사이어에 지금 계속 그 왕자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그 금액 차이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조금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10위였던 셰클포드가 올해 4위로 급상승한 것을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9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올드 패션드가 최근에 이세마들 무제한급과 그 스펙스 위너의 활약으로 지금 더 순위를 대폭 끌어올려서 6위까지 랭크된 것이 조금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마수가 주는 그 상금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출전하는 자마수가 200두가 넘는 반면에 지금 셰클포드 같은 경우는 150두 수준, 그리고 투아넬 서브는 100두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리딩사이어가 지표가 자마수가 이제 충분히 비슷해지는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클포드는 암수 고르게 뛰긴 하는데 이클립스 베리도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치프스타라는 말도 배출을 했어요. 작년에 그 2세 암말로 활약하고 있는 치프스타가 올해 만약에 그 3세 암말 대상 경주들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내준다 그러면 셰클포드는 지금 1군 자마가 없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좋은 리딩사이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어서 리딩사이어 11위부터 20위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매니피가 29마리만으로 15위에 올랐고요. 매니피의 대를 잇는 파워블레이드의 약진이 눈에 띄네요. 아무래도 매니피 같은 경우는 스피드형이라는 걸출한 말이 있었고, 파워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 경주마 출신의 시스말로서는 최고 높은 성적인 13위입니다. 매니피와는 좀 결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니피 같은 경우는 뛰어난 조숙성을 바탕으로 자마들이 빠른 성장을 했는데, 경부대로 파워블레이드는 적어도 3세 때까지는 기다려주면 성적을 거두는 자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트리플 티아라에 실패한 판타스틱 밸류의 부마인 어플릿 익스프레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원래 최강의 장거리마로 좀 기대가 되는 강풍마의 부마인 피스룰즈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1위부터 40위까지의 시스말 중에서 의미 있는 시스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매니피와 액톤파크, 시스말 때도 라이벌이었는데 이 시스말의 라이벌 구도가 2세대까지 이어지네요. 네, 좀 재밌는 구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23위에 랭크되어 있는 세이브 더 월드라든지 파워블레이드가 매니피의 직자로서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그 혈통 구조의 맥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액톤파크의 자마 중에 지금 30위에 랭크되어 있는 록밴드 그리고 34위에 인디밴드 등이 지금 꾸준하게 그 액톤파크의 혈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매니피와 액톤파크의 그 대결 구도도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가는 말은 지금 21위에 랭크되어 있는 프리덤 차일드라는 시즌말을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철저한 말들의 우승마가 얼마나 배출됐는지를 보는 우승마 비율을 개인적으로 따로 정리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프리덤 차일드는 지금 우승마 비율이 65%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고르게 모든 자마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승률도 13.6%에다가 상금지수, 즉 AI도 2점대가 넘기 때문에 와우, 네. 자마 수는 적지만 조금 교배두 수가 아쉬운 그런 시순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조숙형 여부, 또 신규 시스말들의 가능성을 판별해 볼 수 있는 이세마 리딩 사이어 순위를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한센이 1위였는데 이번에는 6위로 밀려났고요. 역시나 올드패션드와 머스킨맨의 2세 자마가 조숙한 스타일로 선전을 했고요. 눈에 띄는 점이 바이언이 첫 자마 3마리만을 배출했는데 7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표에서 보듯이 한센의 작년 출전 자마는 22두입니다. 매년 50두가 넘는 자마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이세마 리딩 사이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절반의 숫자밖에 출전을 못했고, 그리고 이세마의 특징상 아무래도 6등급 경주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는 대상 경주가 차지하는 상금 표시면이 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상 경주에서 우승한 자마들이 이세마 리딩 사이어 상위권에 랭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슈펙스 위너, 원평스키, 치프스타 이런 대상급 말들의 부마가 상위권에 랭크될 수밖에 없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언 자마는 세두가 출전해서 세두가 우승을 했고, 그리고 또 대상급 경주마들도 배출을 했고, 가장 특이한 점은 세두 모두 데뷔전에 우승을 하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수말이 아닌 모마의 부마, 즉 외조부마 순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말이나 이 목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하죠. 외조부마 순위 함께 보시죠. 매니피가 이 목의 우성이라고 하는데요. 두수도 많지만 외조부마 순위에서 정말 압도적 1위네요. 이 외조부마 순위인 경우에는 이제 경주마의 능력과 심장의 크기가 X염색체를 따라서 이제 딸에게 유전이 돼서 그 딸을 통해서 난 그 자마들의 성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암말 우성형인 시순말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는 순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매니피가 지금 현재 보면 73억 8천만 원을 수득한 걸로 나오는데 출전 자마 수가 157두거든요. 포리스트 캠프가 그 반에 미치는 78두고 액톤파크가 매니피의 3분의 1에 수준하는 57두인데 그 상금을 두수로 환산해 보면 사실 이것도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조부마 순위도 언제든지 자마수에 따라서 좀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주목할 만한 사실이고요. 재작년에 24년도에 18위에 랭크됐던 피스룰즈가 상간마를 안타깝게 놓쳤던 오아시스 블루 자마의 역할에 힘입어서 4위까지 도약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 점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매니피, 포리스트 캠프, 액톤파크의 이 전성기는 외조부마 순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시수말들의 성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뷔 3년차, 데뷔 2년차, 1년차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데뷔 3년차 시수말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자마들이 경주에 데뷔한 지 작년에 3년 차를 맞은 시수말들의 순위입니다. 이 순위에서는 오아시스 블루를 배출한 언캡처드보다 쉐클포드가 앞서 있어요. 레볼루셔너리 그리고 뭐 오버애널라이즈라든지 프리덤 차일드 같은 경우는 자마수에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3년차 리딩사이어 1, 2등을 하기는 조금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쉐클포드와 언캡처드는 둘 다 지금 승률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좋은 지금 지수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3년차 시순말의 대표 주자인 쉐클포드와 언캡처드의 경쟁은 자마수가 붙어가면서 더 흥미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데뷔 2년차 순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이스데이 그리고 세이브 더 월드인데 레이스데이가 월등하네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승률과 복승률, 출전 두당 상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매니피 자마인 세이브 더 월드나 트리플 라인 그리고 뉴레전드도 언제든지 자마수만 확보된다면 약진할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교배 기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앞으로도 레이스데이의 그 동년배 시순말로는 독주는 계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작년에 처음으로 자마들이 데뷔한 아주 신참 시수말들의 순위 보겠습니다. 일단 3마리만이 뛰었던 바이언이 압도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네, 3마리인데 뭐 거의 무시무시한 경주력을 셋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와일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경주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이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지금 수태율이 50%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배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루어질지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편이기는 한데 자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좋은 양질의 씨앗말들을 바이언에게 많이 투여하고 있는 만큼 등록 두수가 뭐 크게 늘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계속 보여줘서 라운드 파이터와 같은 걸출한 명마도 또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합니다. 네, 이렇게 작년 시수말 성적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매니피의 직계 자손이 이제 소멸된 만큼 기존의 시수말들과 또 올해 새롭게 데뷔하는 시수말들의 성적까지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 그 어느 해보다 좀 물음표가 많은 해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매니피의 자마들이 지금 현재 시스말로서 좀 나름 잘 안착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뉴레전드, 세이브 더 월드, 파워블레이드 이런 말들 좀 잘 안착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지물로지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3세 이후까지는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디치 글로리라든가 에어포스 블루 특히 에어포스 블루 같은 경우는 한국 경마에 너무나 좋은 성향의 자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는 기대치는 분명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사실은 지금 글로벌 히트도 그렇고 위너스맨도 부재한 상태에서 정말 어떤 말이 두각을 크게 나타낼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 올해 작년 2025년의 리딩사이어 순위가 올해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여지기는 한데 지금 현재 2세마들의 활약 그러니까 올해 3세죠. 3세마들의 활약이 눈부셨던 무제한급이라든지 아니면 스펙스 위너 그리고 지금 태양의 전사까지도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고 있기 때문에 올드 패션드는 올해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순위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작년 리딩사이어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주 2부에서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시수말 활동을 시작할 닉스고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시수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요? 뭐를? 뭐를? 여기가 두 분 다 동시에. 네. 다시. 네, 이렇게 오늘 1부에서는 작년 리딩사이어